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날씨도 화창하고 여러분 12월 첫날입니다. 12월을 시작을 할 때는 항상 우리가 마음이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 55쪽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 파트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거를 다시 더듬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국가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광역도시계획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요렇게 해서 우리 국계법은 이렇게 4대 계획이 먼저가 되겠죠. 그럼 이 관리계획, 자, 요거는 전부 다가 방향을 설정하는 거라고 했고, 여기서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집행계획이다, 이렇게 보셨죠. 자, 그럼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 도시군이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특광, 시군을 우리가 도시군이라고 하죠. 요걸 도시락하고 요걸 합쳐서 도시군. 도시군의 개발과 정비와 보존을 위한, 그래서 개발, 정비, 보존이 관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도시군의 특광, 특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다음에 5가지, 그 5가지가 우리는 지구, 기사, 지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용도의 지역과 지구, 그리고 용도 구역을 보셨는데 이것이 우리는 크게 이용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 우리가 4구 21개 했죠. 4개 용도, 도관, 농자, 9개 지역, 그리고 21개 지역이 되고, 지구는 10개 지구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셨고, 구역은 5개 지역 구역이다, 이렇게 보셨죠. 그 구역이 우리는 5개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계도, 수시로, 이불, 연다, 이렇게 해서 개발지향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5가지 구역을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의 설치와 정비와 개량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반시설이 뭐라고 했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기반시설을 공부할 때 기반시설은 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시설, 이 시설을 우리가 기반시설이다. 그럼 우리가 도시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다가 들어오면 좋은 것이 유통공급시설이 있고 전기, 가스, 수도. 우리가 어릴 때 전기불이 호롱 불에서 전기불로 바뀐 게 저 같은 경우도 국민학교 6학년 때 전기불이 들어왔어요. 그럼 전기, 가스, 수도 들어오면 좋죠. 이게 유통공급. 그 다음에 나가면 좋은 것이 어떤 겁니까? 더러운 거잖아요. 폐수라든가 환경기초, 하수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해가 발생이 되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방, 방조, 이런 설비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방제시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방제시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이렇게 이제 도로를 만들죠. 그 뭐 철도를 만들고 하는 이런 교통시설이 있습니다. 도로, 철도, 항만, 이런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교통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 도로를 만들고 남는 공간에다가 우리가 뭐를 만듭니까? 공간에다가 광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유원지도 만들고 이렇게 하죠. 이런 것을 우리 공간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장이라든가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종합운동장이라든가 또 이렇게 우리 체육진흥을 위한 공공문화체육시설, 자, 그 종합운동장,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겠죠. 공공문화체육시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공, 유,
공, 방, 그 다음에 환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빠졌네요. 그게 바로 뭐다? 사람의 죽음과 삶과 연관이 된 것.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병원 가잖아요. 병원이라든가 죽으면 화장장 가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 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보건위생시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공, 자 유공, 자 교공, 유공, 방보, 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크게 우리가 7가지로 우리가 봤죠. 그래서 기반시설이 교공, 유공, 방보, 환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에서부터 공간 그리고 유통공급, 환경기초시설까지 이렇게 크게 7가지의 시설이 있죠. 자, 이 7가지의 시설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이게 53가지가 됩니다. 교통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이런 거. 그 다음에 공간에서 광장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유통공급에서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거 공동구 다 합치면 이런 걸 다 합치니까 53가지. 그런 53가지 기반시설을 중에서 이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시설, 우리 결정된 시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걸 우리가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반 시설이 있고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것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자,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이 이거를 설치할 때는 어떻게 설치하느냐?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을 해서 이것을 설치한다. 그럼 이걸 설치하는 사업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미리 도로 여기다가 자,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를 만들겠다. 자, 여기다가 관공서 청사를 짓겠다. 여기다가 공원을 만들겠다는 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떨어져야 되죠. 결정 고시가 떨어지면 2년 이내에 예산을 짜죠. 그 예산을 짜는 것을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누가 하느냐? 단계별 집행계획은 한꺼번에 관공서, 공원, 도로 한꺼번에 다 설치를 못하니까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설치를 하자.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이죠. 그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수립자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6인이라 하잖아요. 6인이 수립하는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도 수립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자는 8명이 8인이 수립자가 되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구분이 자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다라고 지난번 시간에 했습니다. 자 1단계는 빨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시행하는 것이 1단계고 2단계는 3년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2단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매년 이거를 검토를 해서 1단계 계획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빨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뭐를 짜는 계획이냐 이거는 내용이 뭐냐 단계별 집행계획은 예산 짜는 거예요. 그래서 재원 조달, 돈 이거 도로 공원 깔고 관공원 만드는데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재원 조달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상계획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이 포함이 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수립을 했을 때 이제 공고를 합니다. 그 단계별 집행계획은 다른 계획과는 달라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 이렇게 할 때는 입안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나 의견 청취나 지방의 이런 의견 청취 협의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예산 짜는 거니까
여기는 이런 의견 청취라든가 또는 협의 절차라든가 또는 승인 절차 이런 절차가 없는 계획이라는 거. 이게 바로 단계별 집행계획의 특징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하는데 아까 수립자는 6인도 되고 국장도 되고 도지사도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요.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는 6인만이에요. 그러니까 6인만. 6인이 누구야?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이 사람들만 공고권자가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시행자를 지정을 합니다. 시행자를 지정해서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죠. 그럼 실시계획에 인가고시를 받고 이 실시계획대로 인가된 실시계획대로 이제 공원 만들고 철도 만들고 그 다음에 경전철 세우고 그 다음에 뭐 관공서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행자를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시행자는 행정청 시행자가 있고 그 다음에 비행정청 시행자가 있다 이렇게 보셨죠. 그럼 행정청인 시행자는 당연히 그 6인이죠. 6인. 그럼 특광, 특특, 시장, 군수와 자,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도지사 이 사람들이 다 행정청의 시행자가 됩니다. 자, 그럼 비행정청 시행자는 예외적으로 공공기관도 행정청이 아니죠. 토지주택공사라든가 SH공사라든가 지방공사 이런 공공기관도 행정청이 아닙니다. 이거는 비행정, 공권력이 없어요. 공공기관도. 그 다음에 순수 민간도 있습니다. 민간 시행자도 있습니다. 자, 그럼 공공기관은 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동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업자 우영수가 대구시에 토목 건축업을 하고 있다. 그럼 대구에서 대구 반을 땅에서 어디까지 도로를 하나 더 만들겠다. 아니면 공원 하나 조성하겠다. 했을 때 내가 민간 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동의는 자, 여기 그 해당 지역의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의 땅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을 수가 있죠. 왜? 민간업자가 공공사업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되고 도망가면 큰일 나니까 이때 동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시행자가 여기다가 공원을 어떻게 만들겠다. 자, 여기다가 공원 만든다.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출구를 어떻게 만들고 안에 내부 도로를 어떻게 만들고 여기는 어떤 시설에 건물을 설치하고 이러한 조감도를 그리는 거예요. 이 조감도를 그 사업의 조감도를 그리는 것을 우리가 실시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서 시행자가 작성을 해서 그 다음에 인가를 하죠. 그 인가권자가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시장 그리고 이제 국장 이 사람이 인가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시도지사와 대도시장 아까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을 했다. 그러면 시도지사와 대도시시장이 인가를 하고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은 사람은 국토부 장관이 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와 대도시장, 국장이 인가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인가를 받아서 이 조감도대로 즉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럼 사업을 시행을 하겠죠. 자, 조감도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가 완료가 됐다. 공사가 완료가 되게 되면 이제 준공 검사를 거치겠죠. 준공 검사 거치고 이제 새로운 공공시설을 새로 만들어진 관공서나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 등을 관리할 관리청이나 이들에게 귀속을 시키죠. 이걸 공공시설에
귀속 이렇게 이제 보겠죠. 그럼 이런 절차로서 끝나는 게 우리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페이지 요렇게 해서 56페이지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자가 원활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자의 보호 조치가 있는데, 그 시행자의 보호 조치가 어떤 게 있느냐. 요거 시행자의 보호 조치는, 자, 분서, 콩국수, 타 이렇게 봅시다. 그러니까 분서, 콩국수, 수타. 여러분, 짜장면 집에 그 면을 뽑을 때는 수타죠, 수타. 그러니까 사업 시행 지구가 넓어요. 그러면 공구를 분할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럼 1공구, 2공구 이렇게 해서 사업 시행 지구가 1공구, 2공구, 3공구 이렇게 나누어서 분할해가지고 할 수 있다 이거죠. 분할 시행.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련 서류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서류에 무료 열람. 그럼 여기 공원을 만든데, 그럼 수십만 필지에 대장이 있고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잖아요. 이런 공부를, 각종 서류잖아요. 이런 각종 서류를 시행자는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는 거야. 시행을 원활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요까지는 국공유지입니다. 국유지나 공유지인데, 자, 여기에 땅은 사유지다. 이게 사유지인데, 그 중에서 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주소와 거소가 불명이야. 주소, 거소가 불명이다. 그럼 주소, 거소가 불명인 것을 우리가 네 글자로 뭐 행방불명이라 하잖아요. 그 이 땅이 공원 부지로 수용이 된다는 사실을 땅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주소, 거소를 알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빠지고는 공원을 만들 수가 없는데, 이럴 때는 바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죠. 그래서 법원 게시장에다가 14일 2주간 공시를 해놔놓고 2주가 지나면 행정청 사업시행자의 의사표시가 땅 소유자에게 전달된 걸로 간주를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탁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면 되거든요. 이게 우리는 공시송달인데, 이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이 사업을 시행할 때 이것을 준용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입니다. 아까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는 국공유지라고 했잖아요. 이게 국공유지인데 국유지, 공유지란 말이야. 여기다가 이제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를 국유지가 국가가 마음대로 팔아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처분을 못하도록, 즉 공원 부지로 활용하도록 다른 용도로 처분을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것 또한 사업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수용과 사용, 토지의 수용과 사용입니다. 우리가 수용이라는 게 뭐냐? 수용은 문자 그대로 보상을 전제로, 수용은 보상을 전제로 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작용, 보상해 주는 것을 전제로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뺏는 거예요. 이게 수용인데, 그럼 사용은 뭐냐? 일시 이용하는 거죠. 일시 이용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시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일시 이용하는 것, 이걸 우리가 사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이런 수용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수용 사용의 일반법이 무슨 법이냐? 그 일반법이 우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을 우리가 이 옛날에 이 법이 무슨 법이냐? 이것이 옛날에 토지수용법이에요. 토지수용법인데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죠.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인데 앞으로 우리 이 법을 공부할 때 이 법이 많이 적용되죠. 그러니까 이 법을 줄여서 공취법이다 이렇게 줄여서 공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줄여서 공취법이다, 공취법이다. 이게 수용 사용에 관한 일반법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면 되겠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이게 수용 사용인데 그러면 하나만 힌트를 드릴게요. 이 공취법에 의한 토지 수용의 절차를 간단하게 한번 보면 토지를 수용할 자 여기다가 방금 보다시피 여기다가 공원을 만든다 이거죠. 전체를 공원으로 만드는데 여기 요 땅을 사유지니까 요것을 수용을 한다 이거야. 관계를 뺏는다 이거지. 그럼 수용을 할 때는 여기다가 이 공원을 만드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 인정 고시를 받아야 돼요. 자, 이 공공사업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인 공공사업의 인정 고시를 받고 자, 그 다음에 토지에 물건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럼 여기 요 땅에 대한 여기다가 사과 나무 집도 있고 농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거기 인삼 재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을 수용한다 이거야. 그러면 그 토지 물건 조서 작성하죠. 갑돌이는 논이 몇 평, 밭이 몇 평, 집이 몇 평. 그 다음에 을순이는 농장이 몇 평, 인삼 재배지가 밭이 몇 평. 그 다음에 농막이 얼마, 농가주택이 몇 평. 이런 거를 다 조서하는 것을 우리가 토지 물건 조서 작성이라고 하죠. 이거를 작성을 해서 이제 보상 협의에 들어간 게. 자, 협의가 단박에 될 리가 없잖아요. 왜냐? 이때 협의는 사업 시행자하고 소유자 간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시행자는 소유자 등이죠. 왜? 소유자 외에도 지상권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시행자는 평당 100만 원 줄게 보상을 해주는 사람이잖아. 근데 소유자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평당 500만 원 주시오. 이렇게 하는데 협의가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재결을 신청하는 재결 신청. 그 재결은 이 사업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해야 돼. 이 법에 이 공취법에 따라서 재결의 신청은 1년 이내에 하는데 이 재결이 뭐냐? 당사자끼리 시행자와 소유자 간에 서로 협의가 안 될 때 제3의 기관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죠. 그래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신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재결이라고 하니까 대신 당사자끼리 당사자를 대신해서 제3의 기관이 수용위원회가 결정해 주는 것을 재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재결은 관할 수용위는 7명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시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예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500만 원 주시오, 100만 원 합의가 안 돼. 안 되니까 재결이 나와서 얼마 주라고 한 반통 250만 원 줘. 이렇게 결정이 난 거야. 근데 250만 원에 이 사람이 승복을 안 해. 안 하니까 다시 이의신청하는 거죠. 이의신청은 어디다가 하느냐? 요거는 국토부에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의신청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에 있고 이거는 국토부에 있는 거죠. 그럼 국토부에 있는 중앙토지수용위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거는 국토부에 설치되는 기구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자 여기서 결정하는데 비좁으니까 올릴게요. 여기서 결정하는데 얼마 결정이 날까? 300만 원 주라고 결정나서 거기도 승복 안 해. 안 하면 이제 마지막 카드로 법원에다가 녹화하는 거죠.
그게 가는 게 우리가 행정소송이라고 합니다. 이런 절차로 사업인정 받고 물건 조서하고 협의하고 재결, 이의신청, 소송, 요 절차가 토지 수용의 전부 절차예요. 이런 절차를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야. 이게 수용사용이야. 그러면 우리 국계법에서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드는 이 사업을 할 때 사업 시행자가 언제부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느냐? 수용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물으면 이거를 받아야만 토지를 수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사업인정고시가 뭐냐? 공공사업의 인정을 받아서 공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용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정처분을 우리가 보통 이 사업인정고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계법에는 토지를 언제부터 수용할 수 있느냐, 즉 사업인정고시를 언제부터 인정해 주느냐 이거야. 그 토지 국계법은 이거 여기 실시계획 인가. 그러니까 아까 조감도가 떨어진 날, 즉 국계법은 실시계획에 인가가 있으면 이놈을 이걸로 간주하는 거죠.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이거를 공치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걸로 간주를 해가지고 이때부터 토지를 수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국계법의 토지 수용 시기는 언제냐 하면 실시계획의 인가시다. 이때부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이거를 알아주세요. 이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도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자, 여기다가 사업 시행지래. 여기다가 공원 만든대. 그런데 우영수가 집을 요렇게 갖고 있어. 우영수가 요 땅을 요렇게 갖고 있어요. 그 요 땅에다가 집을 요렇게 갖고 있단 말이야. 집이 요렇게 세워져 있어. 요렇게 이제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요 땅이 요만큼이 반틈은 공원부지로 들어가서 수용이 됐고 여기 나머지 반틈은 남아있다 이거죠. 이 남아있는 요 땅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잔여지라고 합니다. 남아있는 땅. 우리 선생님들 군에 갔을 때 밥 먹다가 남은 밥을 짬밥이라고 하잖아요. 그 짜서 짬밥이 아니고 남아있는 잔밥을 우리가 짬밥이라고 세게 발음하니까 그런 거죠. 이게 잔밥. 마찬가지로 수용하고 남아있는 요 땅, 요거를 우리가 잔여지라고 합니다. 그럼 요 잔여지는 수용도 허용이 되고 잔여지는 사용도 허용이 돼요. 수용도 되고 신청할 수 있고 사용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사업 시행 인접지가 있다. 그 인접지를 또 뭐라고 하느냐? 이 인접지는 우리가 요거를 지대라고, 지대. 인접지를 지대라고 하는데 이 지대는 수용은 안 돼. 이게 사업 시행지인데 이것마저 수용해 보면 보상비 다 주고 나면 사업 시행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접지 지대는 수용은 안 돼. 그 대신에 지대는 뭐 통로로 이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사용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대 수용은 안 되고 지대 사용은 돼요. 그리고 잔여지 수용도 되고 잔여지 사용도 돼요. 그럼 이렇게 원래 시행지보다 범위를 넓혀서 수용을 인정하니까 우리가 이 이론을 확장 수용 또는 사용의 법리라고 하는 거예요. 범위를 넓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중 국계법상, 국토개혁 이용계획관리법상 토지 수용과 관계없는 거. 1번 지대 수용, 2번 지대 사용, 3번 잔여지 수용, 4번 잔여지 사용, 5번 확장 사용. 가면 정답이 1번이죠. 지대 수용은 안 되지만 나머지는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게 책에 한마디도 안 나왔어도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공법이에요. 근데 공법은 공부를 잘하고 제대로 된 선생님한테 정확히만 공부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답이 보이는 게 공법이에요. 근데 이걸 잘 하기가 어렵죠. 행정법이 뒷받침이 돼 있는 교수님이어야만 그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게 한마디. 그러니까 지금 공법 강의하는 쌤도 법대하고 전혀 상관없는 쌤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이해하시고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타가. 사업 시행할 때 타가 뭐냐? 이게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타인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한 규정. 자, 이것이 우리는 사업 시행자의 보호 조치인데 시행자의 보호를 위해서 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로 분서, 공국, 수타 이렇게 이야기해서 6가지. 이거는 사업 시행의 보호 조치다. 이거 상당히 좋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 두시고 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원이 만들어졌고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이제 페이지 57페이지로 가서요.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무슨 청구? 매수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경우를 도로공원 만드는 절차는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서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매수 청구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학습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요걸 지우고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매수 청구라는 것은 자, 우리가 도로부지, 공원부지로 지정이 됐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도 도로, 공원을 만들 생각을 안 한다 이거죠. 그럼 이제 도로부지, 공원부지로 지정이 되면 땅 소유자는 그거 공원 들어설 땅이니까 함부로 집을 짓거나 이렇게 개발을 못 하잖아요. 개발을 못하게 됨으로써 땅 소유자가 엄청난 사건을 제한받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도입된 것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도입된 것이 우리가 매수 청구가 되는데 자, 여기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가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2차선밖에 안 돼. 그럼 도로 옆에 개인들이 땅을 갖고 있는데 이 도로 경우를 이거를 도로 부지나 공원 부지로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로 부지, 공원 부지를 아까 기반 시설이고 이것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했으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거는 자,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가 됐는데 고시가 되고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지목이 대인 경우다. 토지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공시법을 앞으로 가면 배울 텐데 공시법에 땅에다가 이름을 붙여놓은 게 그 지목이잖아요. 그 우리가 공시법의 지목은 전답 대부터 출발해서 전, 대, 답, 논 이부터 출발해서 28가지의 지목이 있어요. 그 중에서 지목이 뭐인 땅, 대인, 토지의 경우는 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건물이 들어서는 땅이 대지인데 도로부지, 공원부지로 묶어놓고 건축물을 못 세우게 아무런 개발행위를 못하게 한 것은 사실상은 이거는 토지를 수용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해서 수용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보상을 해주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입된 것이 우리가 요때 매수를 토지 소유자가 시장 등에게 내 땅을 사달라고 매입해달라고 청구하는 것. 이게 매수 청구. 이게 바로 손실보상인데 자, 그럼 여기서 인정이 된 게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이게 도입이 됐다 이거죠. 97년도 헌법재판소의 판결 도입됐는데 이때 도입된 1월이 자, 수용
유사적 침해의 법리라는 것까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입문 시간에 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만은, 입문 시간이라고 해서 뭐 달리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입문 시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용 유사적 침해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까 공원 부지로 땅이 들어가서 수용이 되면은 땅값 보상을 해주죠. 그런데 이거는 수용은 안 했죠. 내 땅인데, 도로 옆에 내 땅인데 지목이 된데 도로로 앞으로 이게 도로가 될 것이다, 이게 공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도로 부지, 공원 부지로만 묶어놓고 10년 동안 도로 공원 공사 안 한다 이거야. 그러면 사실상 수용은 안 했지만 수용과 비슷한 조치는 한 거죠. 그러니까 수용과 유사하다, 수용과 유사한 침해가 있다. 그럼 이런 경우에도 수용을 했을 때는 공치법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데, 수용 유사한 침해가 있을 때는 보상을 안 해준다는 것은 이거는 앞뒤가 안 맞다. 그러니까 이때도 보상을 해주자. 그럼 보상해주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현금을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땅을 싸달라고, 매입해달라고 이렇게 청구하는 이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정부가 도입한 제도가 매수청구가 제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매수청구. 그래서 도로부지, 공원부지로 지정이 되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고 지목이 대인 땅 소유자가 내 땅을 싸달라고 청구하는 게 매수청구가 되겠죠. 그럼 매수청구를 받게 되면 이제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 청구는 소유자가 누구에게? 특광, 특특, 시장, 군수 또는 시행자, 그 다음에 설치, 관리, 의무자, 이 사람들에게 내 땅을 싸달라고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청구를 받은 매수 의무자는, 이 사람들을 매수 의무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6개월 이내에 자, 매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매수 청구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매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하겠죠. 그러면 매수하기로 결정이 하거나 그 다음 매수를 안 하기로 할 수도 있죠. 매수 거부나 매수로 할 수 있다. 그럼 매수하기로 결정이 났다면 2년 이내에, 매수 결정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땅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때 매수하는 매수 절차와 매수 가격, 이런 것에 관한 것은, 매수 절차와 매수 가격에 관해서는 여기도 공치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럼 공치법이 아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대기 취득보상에 관한 법이죠. 자, 그럼 2년 내에 매수를 하는데, 매수할 때는 땅값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원칙이 현금으로 줍니다. 근데 현금이 없다. 이럴 때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채권. 이 채권이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다. 자,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이 매수자가 요 사람일 때만, 매수자가 지방 자치단체가 매수자일 때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럼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자일 때는 채권을 발행하는데, 채권을 발행하는 그 사유가 있다. 채권을 발행하는 사유는 소유자가 원할 때, 소유자가 원할 때, 그 다음에 부재 부동산,
자, 부재 부동산은 타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 땅이 대구에 있다. 그러면 나는 부재 부동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업의 비업무용의 토지. 업무에 직접 필요하지 않는 재산이에요. 업무용의 토지다. 자, 이럴 때 부재부동산 기업의 비업무용의 토지로서 이때 매수대금이, 자,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이 초과 금액에 대해서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보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보니까요, 소유자가 원하거나 부재부동산 기업의 비업무용의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럼 제가 저 그림을 너무 머니까 옮길게요. 여기다가 도로부지잖아요. 공원부지잖아. 그러면 우영수가 여기다가 보상비로 땅값이 10억이래. 그럼 10억이라면 얼마나? 3천만 원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9억 7천만 원은 채권을 발행하여 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죠? 바로 이거죠. 그리고 채권의 발행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한 요런 절차까지 알아두시고, 채권의 경우는 상환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는데 상환이죠. 근데 이때 상환할 때까지 그 10년이 되면은 현금으로 바꿔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이자는 지급해야 될 거 아이가. 그래서 1년 만기 금리를 적용해가지고 이자를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채권을 발행한다 이거죠. 그런데 매수 청구하니까 6개월 내에 매수한다고 결정이 났어. 통지가 왔어. 근데 2년이 지나도록 매수를 안 해. 왜? 자치단체가 돈이 없어. 예산이 모자라. 그래서 매수를 한다고 해놓고서는 안 하는 것을 우리가 매수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예 매수 안 하기로 한 거하고 매수 지연을 한다고 했다가 매수 안 하는 거, 지연한 경우, 이때는 이제 어떤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3330 요것이 허용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3층 이하의 단독주택입니다. 이때 매수 아예 안 하기로 했다. 그 다음 매수 지연을 시켰다. 그럴 때는 거기다가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은 세울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다음에 3층 이하의 일종 근린생활시설. 우리가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데 가까이 있는 슈퍼마켓이나 세탁소나 이용원, 그리고 안마원, 조리원, 이런 원자 들린 거, 의원, 치과의원, 이런 것 등이 바로 일종 근생입니다. 이런 거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3층 이하의 이종 근린생활입니다. 이종은 일반 음식점, 소리가 좀 나고 노래 연습장 이런 게 시끄러운 거죠. 이런 경우인데, 시끄럽고 냄새가 나고 이런 게 이종 근린 생활인데 3층 이하의 이종 근린 생활에서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종 근린 생활 중에서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반환노다야. 그러니까 단란주점. 150제곱미터 미만의 단란주점은 이종 건색입니다. 150제곱미터 이상의 단란주점은 위락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그 다음에 노래 연습장, 그리고 다중생활시설인데, 다중생활시설이 뭐냐? 이거는 고시원을 말합니다. 고시원. 자, 그러면
이종 근린 생활 중에서 단란주점이나 안마 시술소나 노래 연습장이나 다중생활 시설 뺀 3층 이하 이종 근린 생활 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 공작물은 층수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3330이다 이 뜻입니다. 이게 우리는 매수청구인데, 매수청구는 일단 여러분들 딱 보면 요것만 기억하면 돼. 10년, 6개월, 2년, 3천만 원, 3330 이것만 기억하면 매수청구 답이 다 나와요. 우리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공부를 조금 잘 여러분들 이해를 빨리빨리 도우고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은 이게 논점과 포인트를 잘 잡아줘요. 그 포인트만 정확히 알면은 답이 다 나오거든. 어차피 객관식 문제는 뭡니까? 맞는 거 틀리는 거 찾는 것밖에 없잖아요. 뭐 써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맞는 거 틀린 거 찾는 거 뭐 어렵나요? 어차피 거기는 지문에 다 답이 나와 있는 건 답 찾는 거잖아. 5개 중에 하나를. 그 확률은 20%인가요? 확률이 25%인가요? 그러니까 찾으면 되는 거죠. 찾기 위해서 포인트가 10년, 6개월, 2년, 3천만 원, 3330. 이게 매수청구야. 그래서 매수청구 딱 떠오르면 10년, 6월, 2년, 3천만 원, 그리고 3330.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딱 적용해놓고 정리하면 저절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교과서 한번 보면은 되겠죠. 57페이지 이제 관련 판례가 수용 유사적 침해가 무엇이다 하는 까지 설명해놨잖아요. 한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매수청구 요건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고 10년 동그라미. 이 얘기 시행되지 않았을 때 지목이 대인 땅, 대 동그라미. 그 안에 건물, 공작물도 포함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 해당이 될 때, 매수 요건에 해당이 될 때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누구에게? 특광특시장구수 시행자, 설치관리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합니다. 그럼 이들이 받아서 6개월 내에 매수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하죠. 매수하기로 결정이 나면 2년 내에 매수를 합니다. 매수할 때 현금으로 주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매수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채권을 발행하여 현금 대신에 채권을 준다. 근데 채권을 소유자가 원할 때 말이 안 되죠. 근데 내가 이해가 됩니다. 내가 대구시에서 우영수가 토목회사를 하고 있다. 그럼 토목회사를 하는 나는 기업이다. 그럼 내가 관공서, 대구시에서 나오는 관공서업을, 그 사업을 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보증을 가입하게 한다. 이런 조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시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보증으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때는 현금보다 이게 더 좋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그럴 때 원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부재부동산 기업의 비용명의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할 때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안 하기로 했거나 나 매수한다고 해놓고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차일 미룰 때, 이때는 3330 3층 이하 단독주택을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고, 3층 이하 1종 걸린 생활시설 설치가 받아서 할 수 있고, 3층 이하 2종 걸린 생활시설 설치할 수 있는데, 2종 중에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금지가 된다. 그 다음에 공작물의 설치 허가를 받아서 설치가 가능하다. 이게 그렇죠. 도시 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제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경우에 가면 시골에 가면은 이런 땅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주인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럼 이런 거를 오히려 사는 거야. 그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중개업자도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아는 사람한테는 못 당합니다. 이 공부를 한 거 이렇게 좋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매수 청구가 제도가 됩니다.